네, 제 옆에 김영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춥죠? 아유, 뭐 진짜 정신이 추워. 없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날씨에 네. 김건희 부속을 위해서 이렇게 용산에서 네. 목노아 외치시는 우리 농성 네. 하시는 분들 너무 예. 경의를 표하고요. 또 오체 투지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백일하에 드러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족분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뭐 그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안전사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 충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야, 참 국회가 이게 잘 이거를 수렴을 못 하고 있네요. 민주당은 이제 처리한다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또 반대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판박이에요,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국민의힘 정권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매사에 큰 사고 치고 수습하려고 하면은 자기들 책임지는 게 싫으니까 또 그렇게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예. 애를 쓰고 그러다가 또 국민에게 심판을 받고 국민의힘이 근원적으로 쇄신하지 않는 이상 이 친구들한테 정권 맡기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때 2010년 탄핵 때 네. 없어졌어야 할 당인데 그렇지. 완전히 사라졌어야 할 당인데 심판받은 당인데 네네네. 다시 또 살아나왔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앉혀왔고 그렇죠. 예. 이 나라의 이 보수 정치에 대한 환상은 정말 이거는 뭐랄까요. 암입니다. 암. 도려내지 않으면 맞습니다. 안 돼요. 예. 지금의 이 보수 정당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사익 추구 집단이지 네. 국민의 어떤 복리와 또 나아가서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TBS 내년도 예산이 빵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진짜. 지금 그래서 TBS의 그 수뇌부들이 네. 국민의힘이 지금 장악한 서울시 의회에 가가지고 밀어달라. 그 사이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거의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1월 1일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TBS에 주는 지원금을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타내지 못한다면은 네. 1월 1일부터 월급을 못 줘요. 그 출연료를 못 주는 정도가 아니라 월급을 못 줍니다. 제작비 하나 없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어떤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또한 비판적 기능, 감시의 기능. 야, 어떻게 우리가 직분했는데 우리한테 싫은 소리를 해? 불편한 소리를 해? 언론은 우리의 나팔수가 돼야지. 이런 인식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놈들이 지금 네. 사실 국민의힘 정치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언론 자유에 정말 공적입니다. 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권력을 1분이라도 맡기는 순간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격입니다. 물론 민주 진영이 그렇다면 그들과 확연하게 네. 차별화된 좋은 정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할 수 있는데 적어도 악당한테 권력을 주진 말아야죠. 맞습니다. 예. 악당이라는 악단에다가 나라 네. 팔아먹는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는 글쎄 겁니다. 말입니다. 내국노 집단 아닙니까 또 완전히. 위기 때는 뭐 나라를 거덜내는 무능과 예. 부패와 반민족 이런 반민주 네. 결정체입니다. 이런 그 빌런 집단한테 눈길도 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이사장님 한동훈이가 뭐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네네. 법무부 장관 뭐 이임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정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에서의 그 당직자들, 국회의원들,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과정이 참 너무나 아주 대단해요 보면은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은 예. 그 한동훈이가 사표를 냈단 말이죠. 예. 난색을 표할 것 같아요. 뭐 속으로는 잘하고 있어 이러겠지만은 겉으로는 난색을 표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죠. 뭐 이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는 못하더라도 뭐 측근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버는 그런 쇼라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아니 어떻게 검사가 또 정치를 해? 게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를 맡아? 게다가 대통령 아바타가 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텐데 그냥 사표 냈다고 하니까 넙죽 받은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 잘했어. 시키는 대로 잘하는구만. 막 이런 식으로. 예.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 들어봤는데 아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래요? 사실 이준석이가 네. 사실은 12월 27일에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언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음 속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자기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그렇지. 야, 총선은 이기고 보자 이러면서 손을 내밀면 손 잡을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신당 창당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신당을 한 1월 말쯤 이제 출범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요? 1월 말 출범할 때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총선 결과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 이게 아니라 총선 이전에, 그 결국엔 국민의힘에서 한 2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 내부는 지금 아주 시커멓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부글부글 끓겠죠. 뭐 그 공의 폐수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아주. 저 사람들 바보죠, 바보. 그렇죠. 이제 한동훈이가 캐비넷을 열까 말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영남을 비롯해서 또 수도권 네. 지금 안 되겠다. 어떤 식으로는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모임과 또 의견이 지금 결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준석 신당 말이죠. 반윤을 기치로 해가지고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층 내에 반윤석열 정서를 쓸어 담아가지고 이제 다수당이 되려고 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바람을 제대로 타면은 요거는 2당이 될 수도 있다. 1당은 뭐 당연히 민주당이 되어 있고 2당이 이준석 신당이 되고 3당이 한동훈 당이 될 것이다. 와, 세상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국민의힘. 예, 바람을 잘 타면.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봤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민주진영에 있는 그 민주 시민들은요. 네. 2당과 3당이 합쳐서 150석이 넘는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 네. 이 사람들은 총선 이후, 다음은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선 때는 윤석열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대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없는 선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대선 때는 민주당이 진짜 적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당과 3당이 합쳤을 때 150석이 넘는다. 그러면 민주당은 소수당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당, 3당이 나오더라도 진짜 윤석열의 반기를 들고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온정적 시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단지 보수의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놓고 벌어진 다툼이고 결국 그들은 다시 합친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 또 끌어모으겠네, 이준석이. 그렇죠. 또 그래서 젠더 이슈를 또 계속 만들어낼 그렇겠죠.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재미봤죠, 젠더 아주. 이슈로 대단한 재미를 봤었는데 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진짜 이른바 팸코라고 불리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네. 2대남, 3대남 계층들 네. 민주당은 싫고 민주당은 여전히 페미니스트의 편이라고 네.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준석이 깃발을 들었다? 그 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그런 구도가 선거 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이준석 신당의 영남 중진들이 결합할지 이게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렇겠네요. 어제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받은 글로 해서 돌았던 게 있어요. 1시 50분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공관위원장도 발표한다. 근데 그 공관위원장이 인요한이다. 이게 딱 보니까 네. 갑자기 윤재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이거 돌리는 사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요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미 그림이 짜져 있는 거. 인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남 중진 보고 나오지 마. 영남에서 나오지 마. 수도권으로 나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이 장제원이었고 네. 윤핵관 중에 핵심 장제원이었는데 장제원이 그렇게 반발하니까 인요한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실제로 이런 워딩이었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결국 장제원은 100기를 들었습니다. 네, 듣기 들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은 100기를 들었고 한동훈이가 됐고 또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예, 뭐가 나왔습니까? 그 한동훈이가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요?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 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누구한테 삼고 초려겠습니까? 영남 중진들 보고 그렇겠죠. 제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수도권으로 나와주십시오. 험지로 나와주십시오. 거기는 좀
혁신적인 공천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상보 처리를 이제 하라고 자꾸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네, 그게 정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동훈이가 한 말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 영남권 중진, 그 당선될 만한 곳이 영남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중진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물갈이를 하겠다. 그리고 꽂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러니 얼마나 사실은 살 떨리겠어요. 게다가 인요한 공관위원장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된다면은 거기 중진들은 싹 그냥 물갈이 되는 거예요. 김기현 포함해서. 김기현은 네. 뭐 또 지역구 나오겠다 그러고 있는데, 쥐가 나온다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남권 의원들 이야기로는 네. 한동훈은 영남권에 빚진 게 없다. 물갈이에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정치한 물갈이 당할 것이라는 거를 이미 네. 자기들도 이제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영남권 중진들이 그럼 앉아서 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뭐 몇 선을 했습니까?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도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따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준석 신당과 결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람 항상 역대 총선이나 선거 때 보면 그렇게 항상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의 친박신당도 그랬고 친박연대였죠. 친박연대도 그랬고 또 친박 무소속도 있었죠. 김무성 같은 사람. 뭐 자민련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뭐 같이 하려고 다 충청권만 됐던 것이고 항상 쟤네들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반되는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사실 96년 총선에서 영남 자민련이 맞아요. 그야말로 선풍적인 어떤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거는 이제 YS가 JP를 쳐냈고 맞아요. JP가 반 YS 정당을 표방하면서 충청권 중심의 자민련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TK 지역에 반 YS 정서를 가진 정치인들과 결합이 맞습니다. 되면서 예. 자민련이 영남에서도 바람을 일으켰었죠. 그때 그 얘기였는데 2000년은 뭐 다시 네. 한나라당으로 또 다시 그래서 그랬다가 또 얘네들은 뭉치고 네. 같이 가고 또 분리됐다가 하고 뭐 항상 그랬던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정말 이 그 국민의힘은요. 예. 윤석열 정권은 정말 해맑습니다. 해맑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많이 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장님, 네. 이 만약에 진짜 이준석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영남권 낙동강 하류 중진들이 튀어나오고 네. 그러면서 선거 전에 20석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사실 수도권에 국민의힘 의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20석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영남권이네요. 영남권이죠. 그러니까 영남권 중진들과 그 이준석 신당이 결합할 수 있겠는가? 사실 대구에서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들어섰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이가 누굴 만났습니까? 이준석이가 누굴 만났어요? 얼마 전에 김기현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 전 못 봤어요. 김기현 그만두던 날 만났어요? 오전에 이준석과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뭐 김기현은 이준석 보고 탈당하지 말라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다고. 이 쥐가 오늘 당대표에서 잘리는 판에 무슨 이준석을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또 게다가 윤석열이한테 그야말로 강력하게 분노를 자아냈었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은 야 너 당대표는 하되 다음에 출마하지 마. 울산 지역구 내놔.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기현이 수정 제안을 한 거죠. 내가 당대표 그만두고 울산에는 나가겠다. 이게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윤석열의 경로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자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 날 오후 5시에 이제 발표를 네. 했는데 그 이전에 이준석을 만났단 말이에요. 김기현이가. 왜 만났겠어요? 왜 만났겠어요? 이유는 뻔하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지금 흐름 보니까 한동훈이를 대표로 세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남권 중진들 다치고 공천학살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김기현과 이준석이 뜻을 모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이준석이 사실은 그전에는 김기현을 연락에 그렇지. 키우고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태세가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다음 주 아닙니까? 28일에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중순까지가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재의결로 온단 말이죠. 네네. 근데 재의결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상당히 권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네. 다수당이니까. 그렇게 되면 재의결이 됐을 때 이런 변화들이 시나리오입니다. 가상 시나리오 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이제 다음 주 28일에 일단 국회에서 네. 뭐 당연히 민주당 의석이 150석이 넘으니까 예. 김건희 특검법 의결될 겁니다. 네. 의결이 안 된다면 이거 진짜 우리 민주 시민들은 아마 황망해서 며칠 동안
아마 식사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건데 만약 그랬다면은 이게 먹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송영길 구속. 송영길 구속. 야, 특검법 말이야. 통과 안 시켜야 우리가 수사를 멈출 수 있어. 이런 그들의 시그널이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설마 민주당 의원들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통과가 된다고 치면은 당연히 윤석열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받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이거는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용민이는 초지일관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씨. 네. 김용민 의원 말고 김용민 씨는 초지일관 요건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예. 실제로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지금 네. 뭐 국민의힘에서 여기저기서 심지어 한동훈이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을 그럼요. 이렇게 저렇게 또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냥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하나 마나 이 법이 되는 건데 시행되는 거죠. 바로. 이때 뭐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뭐 170석에 이르는 의원들은 제 의결을 할 것이고 네. 뭐 정의당 포함한 뭐 이런 다른 야당 네. 그리고 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예. 거기에 더해서 최소 15석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진다. 무기명이니까. 그렇죠.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해라! 이런 식의 그 표를 던진다면은 최소 15석 이상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 지금 장치가 급격하게 반윤석열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반한동훈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마치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이 수박들, 낙엽들이 우리 무시하지 마. 너 감옥 보낼 수 있어. 이러면서 체포 동의안 가결표를 던졌듯이 네. 이번에는 이제 저 리턴 매치가 돼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오케이 이런 쪽으로 국민의힘 의원 15석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야 이거 이 새끼들 무서운 새끼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거 뭐든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영남 중진들이 지금 열받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냥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여론조사상에서도 거부권 하지 말라 그런 게 TK 쪽에서도 네. 67%가 나왔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전혀 부담이 없죠.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사실 한동훈이가 이제 이번에 당 대표가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입니다. 네. 권한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많은 언론들이 우려하는 바가 당정 관계 지금은 수직적 네. 당 위에 지금 용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이걸 한동훈이가 만약에 수용할 경우에는 네. 나아진 모습, 달라진 모습, 개선된 모습이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정말 1도 없다라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수도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이가 대박 나려면은 용산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각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뭐 중앙일보에서도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이게 있게 한 얘기했는데. 몸인데 뭐. 한 몸이기도 하고 그 김태형 소장님 우리 서울의 소리도 아, 예, 나오시는데 예, 예. 김태형 소장님 말씀은 그 한동훈은 1인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인자가. 사랑받는 2인자의 자리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만약에 이거는 진짜 윤석열과 네. 원수될 각오로 지금 붙어야 네. 되는 건데 차별화를 하는 순간 용산 보고 이제 우리 저 관계를 좀 바꿉시다 수평적 관계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건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한동훈은 어떻게든 1인자가 좋아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네. 그래서 사랑받는 2인자의 자리를 그동안 굳혀왔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할 말 하는 당정 관계에서 끌려가지 않는 네. 그런 대등하고 수평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한동훈을 몰라서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김태형 소장님 말씀은 사랑받는 2인자, 1인자에게 사랑받는 2인자. 네. 그런 인생만 살아왔기 때문에 네. 한동훈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뭐 찬성한다든지 혹은 뭐 하다못해 용산 대통령실의 이런 전형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다든지 혹은 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보고 탈당하시라 이렇게 얘기할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이 없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난 그렇게 얘기 들었었어요. 예. 머리가 없다고 그래서 자, 머리카락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20명의 국회의원들을 또 계속해서 수사하겠다. 그것이 이제 공천 과정이라든가 총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 얘기를 좀 정치로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송영길 대표 구속은 황당한 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일단 이분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교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와중에 이런 스캔들이 났단 말이죠. 네. 아마 스캔들을 처음에 냈을 때는 도망간 정치인, 예. 돈 뿌리고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글쎄 말이에요. 도망간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심어서 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날 왜 안 부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검찰청에 출두하는 퍼포먼스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처음에는 돈봉투건으로 뭘 어떻게 엮으려다가 돈봉투건으로는 뭐 엮을 게 없으니까 엉뚱한 외곽 조직으로부터 무슨 돈을 받았다. 맞아요. 이게 외곽 조직은 한마디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평화나무 이사장이잖아요. 네네네네. 평화나무 이사장인데 평화나무에 그 많은 시민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후원금 보내시잖아요. 그 후원금이 다 김용민이 먹은 돈으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인데 이거를 법원이 그냥 영장 집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근데 사실은 송영길에게는 네. 지금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기가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바는 그 검찰과의 정말 일전이에요.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는 건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송영길로서는 싸울 수 있는 큰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속되자마자 그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안 나가고. 맞아요. 뭐 지금 저 뭐 강제 구인하겠다 이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럼 더 좋습니다. 강제 구인에 끌려나가지 않는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송영길 대표로서는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 강제 구인하는 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네. 사실 예전에 그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그런 재판 과정이었지만은 맞아. 나 안 나간다. 그런 게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결국 불출석 재판이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사면이 됐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싸우겠다. 그냥 속옷 하나 남김없이 네. 그대로 맨몸으로 싸우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싸움이 총선의 변수가 될 겁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지금 몇 선을 한 정치인입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또 끌고 나가겠구나. 송 그렇죠. 대표가.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슈를 만드는데 또 달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송영길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책도 뭐 밖에서 넣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는 책은 넣게.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예. 아이고. 이거는 이런 일이 아니 이거는 기소도 안 된 사람이고. 네. 실제로 그런데 그 편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편지도 못 쓰게 하고 가족 면회도 안 시켜주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편지 쓰면은 자기들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떤 편지가 나가는지. 아니 뭐 중국 공항 같아. 안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네. 이거 뭐 아프리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전두환한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그렇죠, 최소한 고문한 다음에 감옥 교도소 가면은 구치소 가면은 다 접견시켜줬어. 이 송영길 전 대표 부인 말씀도 전두환 때도 이러진 않았다. 예.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아마 옥중에서 검찰과 싸우면서 최대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 판을 지금 만들어준다 검찰이 진짜 이건 뭐 머리에 든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검찰이 계속 이렇게 네. 송영길 대표에게 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그 만행이 이 사람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될 나는 것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 사람님 보는 시간 다르시구나. 역시 이분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정도의 정치적 구력이라면은 감옥 밖과 안의 그 구분선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구분선이 없는 사람은 정말 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송영길 대표도 그런 사람이에요. 감옥 밖과 안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런 송영길을 건드린다? 얄팍한 뭐 법기술로? 그것도 뭐 정말 그 가당치 않은 그 검찰의 권위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그 분노가 공분이 이제 아마 총선 이슈로 이제 부각될 겁니다. 한동훈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